박소연의 이슈 픽업 문 열겠습니다.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할 때 앞으로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을 주목해야 그래도 시장보다 월등한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늘 이게 고민거리고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오늘 이슈 픽업에서는요, 이쪽을 주목을 해보려 합니다. 잘 나가고 있는 K배터리 관련한 쪽에서 투자의 팁을 한번 찾아볼까 하는데요. 진격의 K배터리다라는 이 수식어를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참 잘하죠. 전기차의 핵심인 이 배터리를 우리나라에서 그 누구 어떤 나라보다도 잘 만들어내고 있고 아주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그런 우리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뒤에서 열심히 추격하고 있는 중국이 계속 신경 쓰이는 요즘이기도 한데요. 다양한 최근 기사들을 통해서 또 오늘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짚어보고 또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일단 각 증권사에서는 올 하반기에 2차 전지 관련주에 주목하라라고 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다양하게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데요. 일단 7월, 8월 이후가 되면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순환매 장세가 나타날 것인데 그중에 선두에 2차 전지가 유망해 보인다라는 다올투자증권의 의견이 있었고요. NH 쪽에서는 2차 전지 출하량이 2분기부터 증가할 것인데 1분기의 실적은 거의 바닥을 확인한 거나 다름없다. 이런 이야기를 또 내놓더라고요. 고로 괜찮다라는 시각. 신한금융투자에서도 되게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고스펙의 2차 전지를 선호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대장이다. 우리가 잘 만든다. 고로 국내 소재사들이 원하는 값의 가격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여서 실적도 잘 나올 것이고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떤 쪽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제 조금씩 한번 들어가 볼까요? 최근에 나온 배터리 관련한 기업들의 뉴스를 하나씩 좀 따와 봤습니다. 먼저 LG화학의 뉴스인데요. 중국의 한 회사와 양극재 조인트 벤처를 설립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관련 얘기가 전해지면서 또 기대감이 주식시장에서는 또 불러 모아지기도 했었는데요. 한동안 LG화학이라는 그룹에서 배터리 사업을 담당하고 있던 이 사업이 떼어내진다라는 그 이슈에 지난 한 해 정말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게 이제 LG 엔솔이죠. 그런데 이제 LG화학이 배터리가 완전 빠져나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죠. 뭐 소재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계속해서 앞으로도 발빠르게 투자를 할 거고 성장을 해 나갈 것이다 라는 최근 이제 발표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금 배터리 주에서는 최선호주가 아니겠느냐라고 또 골드만삭스에서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LG화학, 뭐 최근에 뭐 이런 뉴스가 있었고요. 다음 보시죠. 이번에는 포스코 케미칼을 보겠습니다. 제네럴모터스와 함께 또 조인트 벤처를 설립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전기차 22만 대분의 양극재를 만들어낸다? 이제 소재 관련해서는 또 포스코 케미칼이 대장이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북미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된 포스코 케미칼 앞으로 눈여겨봐야 되나? 뭐 이런 부분도 또 궁금해집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최근에 나왔었던 또 다른 배터리 관련한 뉴스로는 이것을 뺄 수가 없을 겁니다. 삼성 SDI에 찬물을 끼얹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주가가 정말 최근 오늘 살짝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반등폭 정말 미미한 정도고요. 계속 빠지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목표가를 거의 반토막으로 내놓아 버린 이 시티그룹의 보고서에 SDI에 대한 투자자들의 심리가 얼어붙었습니다. 다양한 이유들이 거론되고 있던데요. 업계에서는 너무 과한 시각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지 또 궁금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BMW의 오늘 나온 뉴스였는데요. 한번 보시죠. 배터리 셀을 직접 생산한다고요?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 자신들이 알아서 배터리를 만들겠다는 이제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국내 배터리사들 어떻게 하죠? 뭐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 있게 됩니다. 대규모의 셀 제조 역량센터를 하반기에 오픈한다. 뭐 이런 뉴스가 전해지기도 했었어요.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조금 또 우려스러운 대목이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약진입니다. 무서운 중국 배터리. CATL 그리고 비아디에 밀려서 LG 엔솔이 3위에 그치고 있다. 뭐 이런 뉴스도 조금은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요거는 한번 신경 써봐야 되나? 정말 글로벌 시장에서 K배터리가 그냥 마냥 1등은 아닌 건가? 뭐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배터리 관련해서요. 이분의 시각은 어떨까요? 이분의 쉽고 재미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올게요.
미래 먹을거리 대표 산업 가운데 2차 전지, 뭐 전기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가 또 실체를 좀 알아야죠. 이분은 현업에서 이 배터리 관련한 이야기들을 꿰뚫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과 함께 좀 이야기를 좀 풀어볼까 하는데요. 박순혁 이사, 금양의 박순혁 이사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최근 활약이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저요? 네. 아, 예, 고맙습니다. 유튜브를 열었다 고맙습니다. 하면 뭐 전기차나 예. 뭐 2차 전지 키워드를 치면 그냥 이사님의 얼굴로 그냥 아, 도배가 진짜요? 되고 네, 아, 그렇더라고요.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 몇 개를 클릭해서 들어보니 와, 뭐 재밌다, 쉽다 이런 생각이 예. 들어서 저희 MTN에서도 또 이사님을 또 어려운 발걸음을 또 예, 해주시게끔 감사합니다. 또 저희가 막 애를 써봤습니다. 이사님, 일단은 정말 그런가요? 우리가 뭐 증권가에서 뭐 이제 분석이 나오는 보고서에 그 2차 전지 관련한 내용들과 현업에서 바라보시는 내용들이 실제로 좀 뭔가 다른 부분이 진짜 많은 거예요? 예,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예, 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뭐 예. 어떤 부분이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그 우리 그 배터리 산업이 사실은 이제 화학을 그 화학 산업을 이제 베이스로 해서 네. 그 이제 거의 한 30년 정도 지금 이제 기술력이 쌓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화학 쪽에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제 그 짬밥이 중요한데 네. 짬밥이라면 지금 우리나라를 따라올 수 있는 나라들이 없는 상태라서 그렇죠. 예. 네. 그만큼 이제 기술력 격차가 뭐 중국이라든지 뭐 일본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이제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라서 아마 이제 당분간 이 좀 기술력 격차는 좀 유지되지 않겠나. 그러면은 이제 네. 앞으로 2차 전지 산업이 크게 성장할 텐데 네. 그 성장에 이제 많은 파일을 우리 기업들이 갖고 가지 않겠나 그렇게 현업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제 하나하나씩 최근에 들려온 뉴스들을 토대로 해서 또 이사님과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현대차가 미국에 전기차 공장 짓는다 하고 예. 뭐 이렇게 하면서 또 국내 배터리 3사는 북미 지역에다가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또 투자를 하겠다고 밝히고 이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최근에 시장 되게 안 좋거든요, 이사님. 예. 주식시장 정말 안 좋은데 그런 가운데서도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은 막 돌아가면서 슈팅 나오고 뭐 이랬어요. 뭐 이런 것들 최근 흐름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 예. 아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좋고 그럼 앞으로도 더 좋게 본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앞으로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네. 제가 2차 전 물려도 네. 2차 전지 업종에서 이제 물리는 게 제가 봤을 때 맞을 것 같고, 오. 예, 사실은 이제 2, 3월 정도에 이제 여의도 네. 쪽에서 그 매니저분들 만나 보면 네. 그 2차 전지 쪽을 많이 갖고 가다가 그때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악재들이 있어갖고 2차 전지 쪽에 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쪽을 좀 팔고 그 뭐 리오프닝이나 뭐 이런 쪽으로 갈아타야 되지 않나 네. 그런 이제 고민들을 매니저분들이 많이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의 그 2차 전지를 줄이고 지금 리오프닝으로 가신 분들은 상당히 좀 고통스러워하고 계시고. 그러시겠네요. 정말요. 네. 예. 생각보다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흐름이 안 그냥 좋았습니다. 그랬어요. 네. 그다음에 2차 전지를 꾸준하게 계속 그래도 이제 밀고 가셨던 분들은 지금 네. 성과가 되게 좋고 좀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 2차 전지 산업이 좀 구조적 성장 산업이라서 앞으로도 좀 계속 좋지 않겠나 보고요. 일단 이제 요거 먼저 한번 네. 보여드리면 자료 한번 볼까요? 예. 첫 번째 잠깐만요. 나오고 있어요. 아, 예, 나오고 있군요. 아, 네. 예. 첫 번째 이제 그러니까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산업이 앞으로 그 가장 큰 산업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거를 관련해서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양거대 그 양강이 지금 사실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네. 여기 보시듯이 이제 완성차 쪽에서는 미국에서 GM, 포드, 리비안, 루시드 같은 완성차 업체들이 있는데 거기에 쓰는 배터리들은 지금 우리 LG, SK, 삼성 같은 네. K 배터리를 다 쓰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원재료 쪽에서는 이제 포스코홀딩스 여기서 이제 원재료를 많이 공급하고 있는 그러니까 미국 쪽 관련해서는 이제 미국하고 우리가 지금 연합군을 형성한 네네. 이제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고 그에 비해서 이제 중국 쪽은 BYD, 니오 같은 완성차 업체 테슬라 저거는 왼쪽으로 예. 와야 되겠군요. 아닙니다. 저기.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그래요? 예. 왜 여기 있는 건가요? 왜 중국 쪽에 테슬라가 있어요? 이제 사실은 미국 그 이제 메이커임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현재 포지션 자체는 이제 중국 쪽에 많이 좀 경도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한 해 생산량의 한 절반 정도가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이 되고 실제로 판매도 중국에서 이제 네, 절반 네. 정도가 판매가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상하이 봉쇄 풀리면서 이제 테슬라 공장 돌아간다는 게 그래서 중요한 뉴스였군요. 그렇죠. 예, 그렇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중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이게 이제 뭐 경쟁력이라든지 뭐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만 있어서는 안 되고 네. 사실은 이제 그 공산당의 좀 이쁨을 좀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사실은 그 중국 정부의 이제 기여움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액션들을 많이 해서 네. 그게 지금 이제 미국 정부에서는 좀 찍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고 네네. 거기에 이제 당연히 테슬라는 중국 쪽에 지금 편을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CATL의 LFP 배터리 이런 거를 네. 쓰는 거고요. 예, 배터리는 CATL BYD 이런 형태가 되고 원재료는 이제 중국은 중국 정부 차원에서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CATL BYD가 마찬가지로 원재료 소싱에 지금 뛰어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사실은 가장 큰 현재 문제고 이 현업에서는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이 원재료 관련해서 중국 네. 정부가 나서고 있듯이 이제 우리 정부도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은 주가 예, 주가를 차트가 한번 있는 것 보시면, 같은데요. 예. 한번 볼게요. 주요. 예, 요거 한번 보시면 이제 2차 전지 뭐 대표적인 주식이 이제 에코프로비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 보시면 코스피가 이제 작년 3월 정도에 이제 고점을 치고 지속적으로 쭉 빠졌는데 네. 그 기간 동안 에코프로는 오히려 올랐어요. 12월 달에 이제 거의 뭐 고점 한번 치고 그다음에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전고점을 트라이하고 있는 형태거든요. 진짜 강하죠. 예, 이제 네. 이 강한 게 결국은 뭘 의미하냐 하면은 이제 코스피 주식들 중에서도 이제 2차 전지 쪽은 네. 이제 구조적인 성장 과정에 있어서 이제 다른 코스피 여타 종목들에 비해서 이제 상대적인 우위가 있다 하는 거를 이제 그 웅변적으로 나타내는 이제 그림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테슬라하고 CATL이 나오는데 테슬라하고 CATL 같은 경우는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올라가는 동안에 오히려 얘들은 빠졌거든요. 그러네요. 예, 이거는 좀 뭘 의미하냐 하면은 이제 올해 들어서 그 중국 밸류체인하고 한국, 네. 미국 밸류체인하고 이제 양자 간의 경쟁에 있어서 우리가 좀 앞서 나가고 있다. 위에 있다. 중국 쪽은 오히려 좀 기술력이나 여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좀 뒤처지고 있다. 오. 그런 이제 경쟁력 격차가 이제 주가에서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네, 이제 네. 그런 형태죠. 그래서 2차 전지가 지금도 상당히 좋지만 앞으로도 이제 계속 갖고 가야 될 그런 이제 업종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언제였어요? 올해 초반이었던가요? 내부자 거래 이슈 예, 터지면서 예, 예, 예. 주가가 막 하루 사이에 막 10% 이상 폭락했었잖아요. 그때가 지금 보면 저렴 매수기에 그러니까요. 그때 모두가 얘기를 했거든요. 아, 역시 아닌가 보다. 예, 이제 예. 투심도 잃었고, 이제 뭐 성장주, 이제 금리 인상 시기에 쥐약이야 이러면서 또 이제 예. 안 된다 막 예, 이러면서 예. 다 빼자 막 이랬었는데, 예. 그때 저를 불러주셨으면 제가 이거 지금 사야 된다고 말씀드려갖고 저희 좋았을 텐데. MTN이 앞으로 저희도 분발해야 돼요, 예, 그죠? 예. 이런 앞으로, 타이밍을 잘 예. 맞춰서 모셔야 됐었는데, 앞으로 또 좋은 게 있을 테니까요. 네. 예.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도 향후를 더 좋게 보신다는 그렇습니다. 인 거잖아요. 예. 여전한 에코프로비엠 거잖아요. 같은 경우가 이제 최근 뭐 1년 동안에 10배가 올랐는데 네. 앞으로도 상당히 많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 회사가 되게 좋은 거는 다들 알고 계신데 네, 네. 그 좋다고 알고 계신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회사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오. 차차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 BMW의 첫 원통형 배터리 납품 계약을 중국 CATL이 잡아냈다. 예. 각형 배터리에 주력을 해왔었던 중국 이 CATL인데 원통형 배터리, 우리가 잘 아는 원통형 배터리를 이쪽이 따갔다. 삼성 SDI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뭐 예, 이런 예. 얘기들이 최근에 참 많이 나왔어요. 예, 그러면서 예. 게다가 이제 시티그룹에서는 반토막 매수 의견을 중립도 아니고 매도 사인을 내버리고 목표가 그냥 뚝 잘라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 그냥 이 투심이 그냥 메말라 버렸는데요. 좀 긴장을 해야 하는 뉴스입니까? 어떤가요? 그렇게까지 긴장할 뉴스는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확대 해석할 필요는 예, 없다. 확대 해석하는 네. 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거보다 이제 그 대본에 그 밑에 있는 거 좀 읽어주시면 돼요. 어떤 거요? 가격 경쟁력 때문에 LFP 얘기 나오고. 요거 고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3원계 배터리에서는 국내 배터리가 우위에 있지만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LFP 배터리의 공세 매섭다. 예. 요거. 예, 요거를 이제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 네. 그 다음 거를 이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네네. 예. 요게 이제 그 미국에서 제가 갖고 온 그래프인데요. 자, 볼게요. 차트인데 예, 보시면
그 LFP가 이제 NCM보다 싸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의 NCM은 NCM 6둘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NC. 예, 그러니까 니켈, 코발트, 망간이 6대 네. 2대 2로 함유되어 있는 이제 요거를 기준해서 봤을 때는 LFP가 보시듯이 이제 115달러고 NCM 6둘들은 141달러니까 한 25% 정도 더 비싼 거죠, 저희가. 네. 예, 우리나라 배터리가. 근데 이제 여기서 니켈 함량을 10% 정도 계속 이제 비중을 올리면 네. 그러면은 원가가 10% 정도씩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NCM 711이 되면 격차가 줄어들고 NCM 811 되면 또 격차가 줄어들어서 예. 이제 그런 형태로 쭉 보시면 되고 네네. 최근에 우리 이제 K 배터리 쪽에서 주력으로 하고 있는 거는 이제 NCMA라고 이게 니켈 함량이 90% 함유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오면은 가격 역전 현상이 일어나서 오히려 이제 한국 배터리가 더 쌉니다. 와. 예. 아,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원리를 아시면 네네. 이게 뭐 쉽게 이해를 하실 텐데 이제 원리를 이해 안 하시고 옛날에 이제 테슬라 그 일론 머스크가 NCM은 비싸고 LFP는 싸다 하니까 맞아요. 이제 그것만 그 생각하고 있는 워딩만 거예요. 갖고 자꾸 맞아요. 외우시니까 네, 이제 네네.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데 아. 왜 싼지 네. 얼마나 싼지 네. 이런 거 좀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 진보 방향 이런 거를 보면 이제 그게 좀 말이 좀 안 되는 얘기다. 그럼 지금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있는 저거 NCMA. 그렇죠. 요것을 지금 계속 이렇게 뽑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거가? 예. 그래서 이제 오. 저 기술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네. 이제 양극재 회사의 경쟁력이 확 달라집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CATL 같은 경우가 네. 지금 주력이 NCM 811이거든요. CATL이. NCM 811. 예, 네, 예. 네. 그러면은 이제 NCM 811하고 NCMA하고 비교해 보면 NCMA가 10% 이상 가격이 저렴하고 그러네요. 그러면서 품질은 더 좋습니다. 오. 그래서 이제 NCMA 양극재를 만드는 거는 이제 네. NCM 811 만드는 거에 비해서 이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는데 다만 기술적으로 이 부분으로 가게 되면은 화재 위험이 높아져서 상당히 만들기가 까다로워요. 아. 그래서 이제 이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몇 개가 있는데 네. 그 몇 개 나라가 다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들입니다. 어떤 이제 기업인 에코프로비엠, 네. 그다음에 이제 LG화학, 네. LNF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아. 여기 말고는 없어요. 이 기술 갖고 있는 데가.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양극재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압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바로 그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만드는 이제 그 배터리까지 연결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배터리를 가장 싸게 만들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경쟁력이 있는 거고 네. 다만 이제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나온 기사 보면은 중국의 배터리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뭐 좀 처진다든지 시장 점유율이 이제 그런 거는 그 지금 현재 전기차를 팔고 있는 데가 많이 팔리는 데가 이제 중국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네. 중국은 이제 이게 뭐 가격 경쟁력이나 기술 경쟁력으로 경쟁하는 시장이 아니고 그냥 이제 중국 정부 입맛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니까 네. 그런 이제 중국 시장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고 보시면 지금 상황은 전혀 이제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품질이 좋아. 그런데 가격이 많이 비싸. 이러면 부담스럽죠. 이런 고민을 하겠죠. 살짝 품질이 떨어져도 싼 쪽으로 갈까? 이런 고민을 할 텐데 아니 품질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뭐 이렇다면 와닿을 이유가 없는 우리 기업들의 기술인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자료 계속. 다음 자료에 보시면 보시죠. 이게 네. 이제 작년에 21년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에서 전기차가 470만 대가 팔렸는데 그 중에서 중국에서 팔린 게 270만 대입니다. 와.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60%를 팔고 압도적이네요.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네. 작년에 얘기 나왔던 게 뭐냐면 이제 LFP 배터리 비중이 30%까지 높아졌다. 네. 그래서 NCM 위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중국이 지금 저게 이제 470만 대 중에서 270만 대면 한 60%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 중국의 60% 되는 중에서 그 중에서 LFP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50%가 돼요. 그러면 이제 60% 곱하기 50% 하면은 30%잖아요. 아까 LFP 전 세계 팔린 양하고 동일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LFP 배터리는 중국 내에서만 팔리는 배터리고 네.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거의 안 팔리는 배터리예요. 그러니까 LFP 배터리가 좋으면 유럽에서도 쓰고 미국에서 쓰지 왜 중국 내에서만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맥락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시면 테슬라가 이제 작년에 92만 대 팔아갖고 성장률이 네. 86% 성장했고 이제 전 세계에서 1등을 했는데 이 92만 대 중에서 중국에서 판 수량이 한 절반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거를 빼고 보면 네.
그 작년에 두 번째로 전기차를 많이 판 데가 이제 폭스바겐인데 네네. 거기가 한 45만 대 뭐 이 정도 돼요. 폭스바겐은 중국에서 지금 전기차는 하나도 못 팔았거든요. 중국 정부에서 테슬라만 특별히 이뻐해서 네. 테슬라만 팔 수 있게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중국에서 전기차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 메이커를 보면 그 10개 중에 9개가 중국 회사고 네. 테슬라만 3등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자리에 만약에 폭스바겐이 들어갔다고 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가 테슬라가 아니고 폭스바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특히 유럽계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이 네네. 중국에 좀 이쁨을 받아서 자기들도 중국 시장에 좀 차를 팔아야 되겠다. 네. 그런 맥락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이 BMW가 원통형 배터리 공급사로 중국 CATL을 낙점한 그런 큰 그림이 또 있는 거군요. 예,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네. 여기서 이제 자세히 눈여겨 보셔야 될 부분이 네네네. 이게 25년에 공개하는 플랫폼이에요. 2025년. 예, 네. 클라세, 노이의 클라세라고 영어로 하면은 이제 뉴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뉴 클래스라고 이제 새로운 형태의 BMW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만드는데 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서 새로운 자동차가 나오려고 하면은 거기서 또 한 1, 2년이 지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는 2026년, 2027년 얘기를 지금 한 거고 아직은 현실화된 건 아니고 앞으로 먼 미래에 우리가 이걸 할 거니까 너네가 좀 이제 써줘. 대신에 이제 그렇게 발표를 하면 이제 CATL은 좀 위신이 좀 좋아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BMW는 중국 시장에서 자기 점수를 전기차를 좀 따는 거고. 예. 네. 그런 맥락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보셔야 될 게 이제 밑에 CATL은 원통형 전지를 공급한 실적이 없습니다. 기술이 그거는 없어요. 기사를 통해서 많이 봤어요. 네. 지금부터 이제 그 열심히 준비해서 네. 3년 뒤에 이제 원통형 배터리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 납품하겠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이거를 이제 그렇게 심각하게 사실 볼 내용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규격화가 가능해서 이 원통형 BMW 이 신차종에 CATL도 들어갈 수 있지만 CATL 일부 주고 나머지 삼성 SDI 주고 뭐 이런 형태로 네. 밴더를 이제 여러 개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CATL이 들어갔다고 해서 SDI가 완전히 또 배제되는 건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좀 심각하게 보셔야 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보시면 그래서 사실 중요한 게 중국 외 글로벌 점유율이 중요해요. 이게 이제 중국 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특수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걸 갖고 경쟁력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 거고 요거 다음 장 좀 넘겨주시면 네, 볼게요. 보시면 LG가 이제 중국을 제외하고 보면 36.5%를 차지하고 그에 비해서 CATL은 12.9%거든요.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만큼 이제 경쟁력에서 앞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단순히 그 뉴스 기사만 보고 우리가 그 헤드라인만 보고 이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래서 이사님의 도움이 너무 절실했던 거예요. 이렇게 쉽게 풀어주고 그 속 이야기를 또 끌어내 주시니까요. 예, 감사합니다. 재밌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들어보면요. 요것도 궁금해요. 요것도. 이제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원재료들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예. 니켈 최근에 뭐 언제였어요? 전쟁 터지고 막 급등해가지고 이거 난리 난다. 배터리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예. 리튬 뭐 같은 이런 원자재 대란도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이슈일지 이것도 궁금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니켈 얘기가 처음에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니켈이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니켈은 저희 현업에서는 한 번도 부족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요? 예. 여의도에서만 니켈 얘기한 거고. 그랬던 건가요? 그럼 왜 그런 얘기가 사실은 나온 걸까요? 그게 이제 2020년 9월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배터리 대회를 했을 때 그때 이제 니켈이 중요하다. 리튬은 전 세계에 널렸다. 그런 얘기해서 거기서부터 출발돼서 오해가 지금 확산된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자꾸 테슬라가 얘기하셨으니까 맞겠지 하고 그냥 외워버리니까 자꾸. 그게 공식화돼 버린 거예요. 공식화돼서 그런 식으로 좀 오해가 많았던 것 같고 요 이제 리튬 니켈 그래프 한번 보여주시면 요게 이제 2021년 1월 달을 이제 100으로 해서 그 이후에 이제 변동된 거를 이제 제가 그림을 그려봤는데 아래쪽에 있는 게 니켈이고 위에 있는 게 리튬입니다. 리튬은 지금 불과 1년 지금 한 반 사이에 10배가 올랐고요. 니켈은 그때 전쟁 났을 때 이제 잠깐 올랐다가 다시 이제 떨어져서 지금은 이제 2021년 가격에 비해서 50%밖에 안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당연한 게
니켈이 부족한 적이 없었거든요. 리튬이 부족한 거는 저희가 이제 중국 쪽하고 좀 네. 많은 거래 관계가 네. 있기 때문에 네. 중국 쪽에서 리튬 부족해서 이제 공산당이 이 산하에 이제 업체들 모아갖고 이제 회의하고 네. 가격 어느 선 더 이상 올리지 마라 막 하고 했던 거를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니켈은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아, 그랬어. 예. 뭐 이게 또 이런 식으로 또 보니까 그랬던 거였어 예. 라면서 또 바라보게 되네요. 이사님과 말씀 나누니까 또 시간이 또 이렇게 부족합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이 이제 보시면서 그래 우리 기술 너무 좋고 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뭐 다르구나 좀 현재 상황은 이런 예, 예. 생각을 하면서 그럼 뭐 살까요? 라고 예. 이제 질문을 주고 계실 것 같아요. 예, 중간에 다 건너뛰고 네. 요거를 한번 보시죠. 이제 네. 기술 주도권을 가진 기업 한번 보시면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주로 저희 그 회장님 말씀을 제가 옮긴 겁니다. 네. 저희 회장님 항상 이제 말씀이 이게 결국은 기술 주도권을 가져야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주가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기술 주도권을 가져야 나중에 이제 뭐 가격 협상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이제 계속 강점을 가지고 회사가 갈 수 있으니까 그런 형태로서 제가 이제 회장님한테 말씀 듣고 이게 만든 네. 게 네. 먼저 이제 배터리 쪽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기술력이 압도적입니다. 이거는 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고 양극재 쪽에서는 이제 에코프로 BM이라는 회사하고 LG 화학 네. 이 두 가지 회사가 이제 거의 쌍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기술력이 앞서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플러스에서 제가 포스코 케미칼이라고 넣어놨는데 네. 요거는 이제 포스코 케미칼 자체는 양극재 그 기술 개발한 게 좀 역사가 짧아서 기술력 자체는 이제 LG나 에코프로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면이 있었는데 그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 지금 LG 화학하고 LG 쪽하고 포스코는 지금 배터리 산업에서 좀 동맹 관계입니다. LG 엔솔에서 뭐 기술력은 압도적인데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원자재 수급 문제가 상당히 좀 리스크 요인인데 그 원자재를 수급하는 거를 포스코 그룹에서 해주고 있어요. 특히 포스코 홀딩스. 네네. 그래서 이제 포스코 홀딩스에서 리튬이나 니켈 같은 것들을 원활하게 공급받기 위해서는 포스코 케미칼에 양극재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앞으로 양극재는 LG 화학하고 포스코 케미칼 양사가 나눠 가지는 네, 네. 그런 형태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포캠 같은 경우에 올해 매출이 한 2조 5천억 정도로 뭐 대충 그 정도로 예상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네. 25년 되면은 아마 25조 이상 나올 겁니다. 와. 예, 3년 만에 10배 이상 성장하는 네, 거니까요. 네. 그 양극재들을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미 다 사주기로 계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냥 뭐 그렇죠. 딴돈 예, 그렇죠. 물어두고 3년 이미? 뒤에 뜯어보면은 네. 이 돈이 벌려져 있는 그런 형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CNT라고 있는데 이게 네. 이제 탄소 탄소 나노튜브입니다. 네. 예, 저게 이제 그 양극재 쪽은 많이 좀 기술이 발전해서 지금 그 이쪽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이제 그 실리콘 음극재 뭐 이런 쪽인데 그런 거 관련해서 그 관련된 기술 중에서 가장 어려운 기술이 탄소 나노튜브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 회장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나노신 소재가 갖고 있는 이 탄소 나노튜브의 그 기술이 예. 되게 좀 뭐랄까 좀 아주 우수한 형태의 이제 기술을 갖고 있어서 아마 이 회사가 상당히 괜찮지 않겠나. 네, 최근에 네. 좀 각광 저희가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사실은 CNT는 잘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애널리스트 분한테 한번 그럴게요. 한번 네, 네, 물어보시죠. 네. 그래서 이어지는 또 요 예, 예, 코너로 예. 한번 해봐야 예. 되겠어요. 그다음에 사실은 저는 좋아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주식은 2차 전지 쪽에서 포스코홀딩스하고 네. 에코프로입니다. 그러니까 네, 에코프로 이사님 저 뒤에 지주사. 3.5, 7.7은 뭐예요? 작년 실적 기준으로 해서 포스코홀딩스 PR이 3.5배, 아하, 에코프로가 7.7배입니다. 그거밖에 안 되나요? 예,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투자를 네. 좀 망설이시는 분들이 너무 퍼가 높지 않냐. 사실 이제 지금 같이 그 금리가 올라가고 하는 환경에서는 이제 퍼가 높은 게 좀 불리한 측면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성장성이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PR이 낮으면 네. 상당히 좀 이제 메리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매력 있죠. 그래서 네. 포스코홀딩스하고 에코프로는 3.5배, 7.11밖에 안 되니까 네. 상당히 좀 이제 저렴한 맛이 있고, 그러니까 크게 오. 물릴 가능성은 없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홀딩스에서 갖고 있는 그 아르헨티나 염호, 움브레 모이르토 염호라고 있는데, 예, 거기가 사실은 엄청난 대박입니다. 엄청난 대박입니다. 그래요. 예, 예.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그다음에 이제 이사님이 방송을 너무 잘하시네요. 네. 시간이 좀 부족할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이제 단순하게 에코프로 BM을 갖고 있는 지주회사라고 생각하시기 네. 쉬운데 네. 에코프로 BM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안에 또 보석 같은 비상장 자회사들을 갖고 있어요.
이것도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요거를 말씀 주셨던 그 특급 비밀 같은 예, 그것을 제가 기록을 해뒀다가 한 번 더 나와주실 거죠? 예, 그럼요. 불러주시면 언제 네, 나오겠습니다. 오셔서 또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또 끌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로 할게요. 금양의 박순혁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